그 이후로 지금 2025년까지 저희가 6편의 울세라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울세라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지킴 이상준입니다. 울세라가 울세라 프라임이라는 기기로 다시 선보이게 됩니다. 울세라가 도입이 된 이후에 초기에 저희가 조직검사를 통해서 울세라 작용 기전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울세라와 써마지를 비교한 논문들도 발표하고 15년 이상 저희가 장기간 관찰을 하면서 1000여 명의 환자들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2025년에 하버드의 피부과학 교실의 교수님과 같이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25년까지 저희가 6편의 울세라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울세라의 시술법에 있어서의 의학적 근거, 과학적 근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세라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2009년에 한국에 처음 울세라가 도입이 되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울세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어서 2011년에 저희가 울세라의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주제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울세라가 어떤 기전으로 아시안들에게 작용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조직검사를 통해서 규명을 하게 된 거죠. 울세라의 피부 내에서 작용을 조직검사로 확인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빨리 채택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터디는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저희는 첫 번째 논문에 조직검사 말고도 써마지, 즉 모노폴라 RF와 울세라, 즉 마이크로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를 비교한 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써마지와 울세라가 다르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4가지에 대한 관점으로 비교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써마지와 달리 울세라가 훨씬 더 깊은 곳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썼고요. 또 다른 하나가 써마지는 쿨링이 필요하지만 울세라는 쿨링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써마지는 피부 속을 볼 수 없지만 울세라는 피부 속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마지는 상당히 큰 열이 전달되는 반면에 울세라는 아주 작은 점으로 찍히는 열이 전달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울세라의 논문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인용이 되고 있는 논문인데요. 인용지수라는 게 어떤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때 어떤 논문들을 참고를 하느냐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용지수가 상당히 높은 울세라의 첫 번째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두 번째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게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한테 울세라를 이용해서 피부에 탄력을 줌으로 해서 지방층이 덜 나오게 하는 스터디를 하게 되고, 눈밑 지방에 관한 울세라의 효과로 논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논문에서는 입 주위, 특히 입꼬리 쪽으로 시술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입꼬리 쪽의 부작용 사례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울세라 시술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인용이 되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발표 논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써마지라는 시술과 울세라가 어떻게 다르고 병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술 깊이, 시술 방법의 차이들에 대해서 조직학적 검사를 가지고 두 시술을 비교하게 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까지도 많은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메트릭 분석법이라고 해서 두 조직검사를 비교하면서 그 조직검사상 시술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는 볼루메트릭 히팅, 하나는 포칼 히팅, 이 차이를 분석을 해내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논문은 눈가주름이나 전체적으로 눈 주위에 탄력을 주는 시술로서의 울세라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눈가 치료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낸 거죠. 울세라가 들어오고 15년 이상 지난 시간 동안에 1000여 명의 환자분들을 울세라를 해서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고 시술을 했을 때 부작용들이 없이 잘 치료되는지에 대해서 2025년에 관련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울세라가 2025년에 울세라 프라임이라는 시술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단순히
기계의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좀 더 좋은 결과와 안전하게 하는 시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저희가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는 것들이 거기에 녹아들어서 그런 결과들을 이루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울세라 프라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민들과 연구의 결과가 녹아든 시술은 같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